안녕하세요. 미국 유학고수TV 시청자 여러분들, 유학고수입니다. 자, 오늘도 제 채널에 댓글로 질문이 있으신 분이 계셔서 질문을 읽어드리고 자, 응답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하는 고수님, 미국 회사는 어떤 복지, GWP, Great Workplace 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간 되실 때 영상 만들어주세요. 한국은 제 경험담은 한 달에 한 번 수요일 2시간 일찍 집에 가기. 대기업은 복지 포인트라 해서 1년 100만원 정도의 복지 카드, 분기당 5만원 정도의 회식 등입니다. 미국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늘 리스펙하고 건강하세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제가 답변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어떤 회사를 다니시는 것 같은데 어떤 회사를 다니시는지는 제 채널에 정확하게 안 밝히시는 게 좋아요. 괜히 분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금 제가 한국의 어떤 특정 회사랑 또 비교하려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그런 의도는 아니고요. 미국 회사의 복지에 대해서 쭉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니까 호기심을 좀 풀어드리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제가 그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 채널에 많은 구독자분들이 계시는데 정말 미국에 넘어오시고 플랜을 가지시고 정보가 필요해서 찾으시는 분들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미국 올 생각이 전혀 없으신데 그냥 한국에서 이런 영상들을 자꾸 보시면요, 마음에 불만이 쌓일 수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한국의 국력과 미국의 국력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그게 고스란히 결국 이공계 대우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미국에 건너올 마음이 전혀 없으신 분들이 계속 이런 영상들을 보시면 마음 안에 그냥 한국 사회에 대한 불만만 쌓이게 되면서 그냥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냥 계속 이렇게 우울감만 들고 짜증만 나게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영상을 실제로 미국에 넘어오시는 분들을 그들에게 필요한 정보라는 가정하에 그들을 타겟으로 영상을 만들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미국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복지 제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근데 사실 미국의 회사들은 제가 다녔던 미국 회사들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경험일 뿐이고 모든 미국 회사를 다 대변하지 못하죠. 근데 제가 다녔던 회사들이 미국의 대부분 이름이 알만한 굵직굵직한 대기업들이었어요. 그래서 한국의 신문에 기술면에 항상 나오는 그런 미국의 그런 빅텍 회사들에 다녔었거든요. 자, 그러면 그 회사들의 어떤 복지라든가 혜택 같은 거랑 한국 회사들이랑 비교를 해보면 저도 한국 회사 대기업들을 다녀봤기 때문에 자, 근데 그 큰 차이가 있다면 미국 대기업들의 복지 제도는 굉장히 심플해요. 심플한데 그 뭐냐면 그냥 돈이에요. 돈. 자, 여기 제가 그냥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이제 미국과 한국의 대기업들을 제가 다 다녀본 결과 경험을 좀 비교를 해보면 미국은 그냥 돈이에요. 돈이랑 워라밸, 즉 퇴근 시간 빠른 거, 요 두 개가 아주 심플합니다. 한국은 이제 여러 가지 복지 제도가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다녔던 한국 대기업 같은 경우는 연봉 외에 무슨 포인트를 되게 많이 줬어요. 무슨 인터넷 쇼핑몰 같은 데서 물건 사고 책 같은 거 도서 상품권도 준 적 있고 그리고 회식비 지원 그런 거에다가 또 뭐가 있을까요? 또 일주일에 일찍 가는 날 며칠 있었고 저 다닐 때도 있었어요. 자, 근데 이런 여러 가지 부가적인 것들이 막 있는데 미국의 복지는 복지라고 할 것도 없어. 굉장히 심플해요. 그냥 돈을 많이 주고 퇴근 시간이 빠르면 그냥 끝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이랑은 좀 다르죠. 한국은 이것저것 되게 많잖아요. 이것저것 복지가. 근데 저는 솔직히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 거보다 뭐 이렇게 막 머리 쓰는 거 다 조삼모사 아닌가요? 직장이라 하면 심플하게 돈 많이 주고 퇴근 시간 빠르고 그럼 끝이죠.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심플한 미국 회사의 복지 시스템을 저는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미국에 살고 있고 미국 회사를 다니고 있죠. 자, 그럼 미국 회사의 복지 혜택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뭐 하여튼 연봉이랑 뭐 퇴근 얘기죠. 자, 그 얘기를 계속 해볼게요. 자, 이제부터 미국 얘기만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다녔던 미국 회사들은 대부분 9 to 5 시스템이었어요. 이게 9 to 5 시스템이 뭐냐면, 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9시 9am이죠. 그 저녁 5pm 이렇게 일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근무를 안 하는, 주말에는 일이 없죠. 이 기본적인 미국 회사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걸 그냥 미국 사람들은 9 to 5라고 해요. 9 to 5인데 이게 기본적인 그냥 직장이에요. 사람이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미국 회사들은 대부분 야근이란 게 없죠. 근데 이게 대학원도 마찬가지예요. 대학원도 이제 졸업하고는 어떻게 보면 이 랩에서 있는 것도 연구하는 것도 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 대학원들도 보면은 9 to 5예요. 월화수목금 9 to 5. 그 저녁 5시엔 다 집에 갑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안 오고요. 그 랩에 있는 시간을 말하는 거고. 뭐 하지만 대학원생들 중에서 공부 좀 좋아하는 사람들은 토요일 일요일에도 그냥 따로 개인적으로 뭐 학교 도서관에 가서 뭐 본인이 공부하고 싶은 거 공부한다든지 뭐 밀린 숙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공공 도서관을 다닌다든지 뭐 그러긴 하지만 랩에서 근무하는 랩에 있어야 되는 시간은 9 to 5죠. 그러니까 대기업도 마찬가지고 연구소들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이렇습니다. 9 to 5는 미국 사회의 그냥 기본적인 시스템이에요. 근데 이 9 to 5가 사실 안 지켜졌던 적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이제 미국에 모 회사를 다니다가 한 10개월 만에 때려친 적이 있었는데 10개월 만에 정말 못 있겠다 싶어가지고 때려친 적이 있었는데 왜 그랬냐면 이 9 to 5는 기본적인 미국의 문화란 말이에요. 근데 제 상사가 미국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뭐랄까 미국에 있다기보다는 사실 외국 문화를 잔뜩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성인이 돼서 외국에서 자라서 외국에서 대학원까지 다 마친 다음에 그 다음에 미국에 취업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미국 문화를 잘 몰라요. 그리고 자기네 나라 방식대로 사는 거죠. 근데 그 나라가 솔직히 좀 이게 인터넷에서 대놓고 그 나라 이름을 말하기가 좀 그래서 뭐 차별적인 발언이 될까봐. 근데 굉장히 못 사는 나라였어요. 그냥 딱 그 나라 얘기를 딱 들으면 사람들이 다 후진국, 개발도상국 다 이런 얘기를 하는 그 나라 출신이었는데 그래서 그 나라에서 늘 밤늦게까지 일하는 게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항상 8시 아침 8시에 맨날 회의를 잡아요. 맨날 회의를 잡고 5시에 이제 사람들 다 퇴근하려고 하면은 5시에 딱 회의를 잡으려고 그래 막.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정말 싫어하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이 팀에 들어오자마자 다 나가버렸어요. 거의 한두 달 못 버티고 다 나가버렸어요. 저도 마찬가지. 저도 거기서 한 10달 정도 버티고 나갔어요. 그 미국에서 다 9 to 5인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외국에서 온 사람이 그 미국 문화가 아닌 그 외국적인 그런 뭐랄까 그런 식으로 밑에 사람한테 강요를 하니까 나가버렸죠. 그래서 하여튼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 그래서 미국에는 미국인만 사는 게 아니라 다양한 이민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미국적인 문화도 있지만 굉장히 외국적인 문화를 가진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걸 다 합쳐서 미국 문화라고 해야겠죠. 하지만 제가 말하는 거는 미국의 그런 내국인 문화와 외국인 문화가 굉장히 분리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근데 그러면 저는 근데 제가 다녔던 회사 중에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회사가 있어요. 거기는 외국인이 별로 없고 정말 미국 내국인들만 있는 회사였어요. 그 지역에 토박이들, 그 지역에 나고 자란 미국 애들만 있는 그런 회사에 다닌 적이 있었는데 일단 그 지역이 외국인이 별로 없었고 제가 회사였던 그 지역이
백인 동네였어요. 그래서 백인들만 되게 많이 살고 있는 그런 동네였는데, 그 회사는 정말 널널했어요. 9 to 5가 아니라, 제가 그 회사 다닐 때 제 아들이 그때 유치원을 다녔는데, 유치원이 9시에 그 클래스가 시작하거든요. 아빠인 제가 직접 운전해서 데려다 줬어요. 애를 데려다 주고, 회사 출근하면 보통 9시 한 반에서 9시 45분. 혹시 선생님하고 막 얘기하고 막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선생님의 피드백을 듣고 나면 회사에 오면 10시에 올 때 있었죠. 이렇게 와도 뭐라고 안 했어요. 원래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아침에 부모가 애를 학교 데려다 주고 그리고 플렉서블하게 출근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뭐라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9 to 5가 아니라 정말 미국적인 회사들은 아침 10시에 가도 딱히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지 않고. 그리고 좀 바쁜 날은 뭐 5시가 아니라 한 4시에 퇴근해도 전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일만 잘하고 본인 일만 빵꾸 내지 않으면 사실 요렇게 근무도 가능해요. 요렇게 하고 주말에도 일 안 하고. 이거 기본적으로 이게 미국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회사를 고를 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미국적인 회사를 좀 다니면 본인한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한국에서 안 살고 미국에서 살려고 하는 이유가 뭐죠? 미국에서 굳이 살려고 하는 이유들이 사실 사람들한테 다 물어보면은 한국 회사가 너무 빡세고 삶에 너무 치이고 막 그래서 미국 오는 거거든요. 어차피 그런 이유 때문에 오는 거면 제대로 인생을 즐겨야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미국인들, 내국인들이 많은 그런 지역에서 회사를 다니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리고 외국인들 많은 곳, 뭐 이렇게 특히 동양 사람들이 많은 곳은 아무래도 동양인들은 밤 늦게까지 일하려고 하는 습관이 있어요. 왜냐면 동양의 문화가 좀 그렇거든요. 한국만 해도 그렇잖아요. 밤 늦게까지 야근하고 주말 근무하고. 근데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동양의 대부분 나라들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이제 친구들이랑 모임을 했는데, 그때 제가 이제 미국 친구들이랑 모임을 했는데, 제가 그때 한 회사를 지원을 했었어요. 가고 싶은 유명한 회사가 있어서 지원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친구들이 그 회사 이름 딱 듣더니 거긴 가지 말라 그러는 거야, 미국 애들이. 그래서 왜? 그랬더니 그 회사는 아시아적인 회사야 그러는 거야. 사실 저는 아시아인이잖아요, 저도. 그래서 그 얘기를 딱 듣고, 그리고 그 친구들이 백인 친구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그 얘기했을 때 솔직히 조금 기분이 나빴어요. 얘네들이 왜 아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아시아적이라는 말이 굉장히 안 좋은 뉘앙스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뭐 그때는 제가 미국 생활 초반이어서, 근데 걔네들이 굉장히 저랑 친한 친구들이었어요. 친한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인종차별적으로 말한 게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라 정말 그 표현이 사실은 팩트에 가까운 그런 표현이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친구들이 아시아적인 회사다 라고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 의미가 뭐냐면 야근이 많고 주말 근무를 할 수도 있다, 이런 회사들을 아시아적인 회사라 그래요. 근데 실제로 아시아인들이 많이 다니는 회사들은 실제로 그래요. 그 본인들이 아시아에서 일하다 온 그 습관이 몸에 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아시아적인 분위기가 나요. 근데 제가 그 친구들의 충고를 제가 듣지 않고 그냥 그 회사를 가버렸어요. 들어갔는데 전체 직원의 80%가 아시아인이더라고요. 나머지 20%도 거의 아시아 계열이었어요. 거의 아시아인들만 있는 회사였는데, 특히 한국인이 그 회사에 한 30%가 넘었고, 전체 직원에. 나머지는 다 아시아 계열 사람들이었는데, 진짜 빡센 거예요. 거의 아침 일찍 출근해가지고, 막 밤 늦게 회의가 있고, 주말에도 막 가끔 이메일 회신해야 되고, 주말 근무, 야근 다 하는, 진짜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회사 오래 안 있고 나왔죠. 그러니까, 미국 친구들이 아시아적이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그게 의미가 밤 늦게까지 일하고, 주말에도 일해야 되는 환경을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그 얘기 들었을 때 되게 기분이 나빴어요. 미국 애들이 자꾸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어떤 아시아적인 회사라는 표현을 쓰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고 정말 그 친구들이 아시아적이라고 말했던 회사를 다녀보니까 진짜 미국 내국인들이 많은 회사랑은 정말 분위기가 다르더라고. 그러니까 이민자들이 많은 회사랑 미국 내국인이 많은 회사랑은 분위기가 정말 다릅니다. 정말 같은 미국이라고 믿기 힘들 정도로 다양한 문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미국에서는요, 이 폴리티컬 코렉트니스라고 해서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그 회사는 뭐 아시아적인 문화가 있어 라면서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면은 인종차별주의자로 찍힐 수가 있어요. 미국 사회에서.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인종적인 편견이 들어가는 단어를 쓰지 않으려고 매우 노력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친구들이 저한테 조언을 해줬던 이유, 제가 가려고 했던 그 회사 아시아적이다라 말했던 이유는 그 친구들이 정말 친구였기 때문이에요. 정말 친하고 저를 생각해서 제가 좀 그 근무 시간 빡세지 않은데 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정말 마음의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친구들이 저한테 폴리티컬 코렉트니스적으로 말한 게 아니라 진심을 말한 거죠. 그래서 저는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돌아봐도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친구들의 말을 듣지 않았던 걸 후회하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회사를 고를 때 미국 내국인들이 많은 미국 문화가 아주 전형적인 미국 문화가 있는 회사를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미국의 근무 시간은 보통 이렇고, 자, 연봉을 얘기해 보자면, 자, 연봉은 일단 제가 박사 출신이라서 박사들의 세계만 좀 잘 알고, 뭐 학부 출신이나 석사졸 연봉, 뭐 고졸 연봉은 잘 모른다는 거. 자, 그러면 박사 출신, 자, 미국 박사, 미국에서 공학 박사를 따고 한 5년 정도 미국에서 일했을 때, 자, 연봉이 얼마나 정도 되는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실리콘밸리 기준으로 얘기해 드릴게요. 실리콘밸리는 미국의 어떤 기술의 상징적인 곳이니까 거기를 기준으로 얘기해 볼게요. 그리고 5년, 근데 굳이 박사 초년보다 5년을 잡은 게 이때가 가장 미국에서 안정돼 있고, 그리고 영주권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따져 있을 시기이기 때문에 외국인으로서 박사 간 마치고 미국에 취업하면은 신분, 즉 취업 비자가 그러니까 영주권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취업 비자 딜하는 하고 연봉 딜을 잘 못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미국 내국인보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제값 받는 몸값 받는 시기가 박사 플러스 5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자, 미국은 연봉이 기본적으로 베이스 연봉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베이스 연봉. 기본 연봉이죠. 그래서 보통 보통이라 하면 또 다 이렇게 받는 게 아니라 보통 그냥 대기업들 말하는 거죠. 박사 플러스 5년 정도 되면은 16만 5천 불 정도 베이스가 나옵니다. 근데 자, 요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16만 5천 불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게 1000이라는 걸 타니까 미국에서 보통 165K라 그래요. 165K. 자, 이게 기본 연봉이에요. 그 다음에 미국 대기업들은 보너스가 있습니다. 자, 보너스는 연간 보너스죠. 대충 20% 정도 됩니다. 이 20%라는 거는 이 기본봉의 20%를 연말에 준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주식을 줘요. RSU라고 하죠. RSU는 Restricted Stock Unit의 약자예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주식을 준다기보다는 주식에 상응하는 현금을 주는 거예요. 왜냐면 주식을 주게 되면은 회사에 어떤 지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 직원한테 주식을 줄 수는 없고 주식에 상당하는 돈을 주는 거죠. 자, 그래서 보통 입사할 때, 자, 베이스 연봉을 딜하고, 그 다음에 보너스가 딜하고, 그 다음에 RSU를 딜해요. 근데 보통 입사할 때, 보통은 요 연차 정도 되면은, 요 실력 정도 되면은, 또 요 얘기하니까 또 연차라고 제가 말 실수를 했네요. 미국은요, 연차, 즉 몇 년차 됐다고 해서 얼마 주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한국처럼 몇 년차 됐을 때 얼마 그런 공식이 성립하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제가 말했던 연차의 의미는
박사 마치고 5년 정도 경력을 쌓은 실력이 됐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실력이 안 되면 못 받습니다. 그 실력보다 더 되면은 더 많이 받고요. 그게 미국입니다. 자, 그래서 5년 정도 실력을 가졌다고 하면은 RSU를 120K 정도 줍니다. 이게 입사 RSU예요. 입사 RSU. 입사 RSU. 입사할 때 주는 RSU고, 그 다음에 사인온 보너스라는 게 있어요. 사인온 보너스. 이거는 내가 오퍼레터에 사인하자마자 입사 축하금으로 주는 거예요. 그거는 한 35K 정도 줍니다. 자, 그리고 입사한 다음에 매년 또 RSU를 줘요. 근데 매년 주는 RSU는 입사 RSU가 아니라 매년 주는 RSU인데, 이거는 본인 성과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얼마 준다라고 딱히 제가 말할 수 없지만, 한 박사 마치고 5년 정도 평균적으로 잘 퍼포먼스가 있다 쳤을 때 연간 RSU는 자리가 없네요. 일단 쓸게요. RSU는 30K 정도 될 수가 있습니다. 30K 정도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대충 계산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받은 연봉에서 세금을 떼야겠죠. 세금은 보통은 미국에서 이 정도 연봉을 받으면 세금은 30% 이상 기본 뗀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캘리포니아 세금 소득세를 검색을 해보면 캘리포니아주 소득세는 약 12.3%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것도 그 연봉 범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테이블 봐야겠지만 그냥 대략적으로 자,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소득세가 한 12.3% 정도 된다고 치고,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뿐만 아니라 연방 소득세도 봐야겠죠. 연방 소득세가 대략적으로, 일단 제가 세무사가 아닌 건 아시죠? 저는 세금 보고할 때 그냥 텍스 보고 프로그램 사가지고 그냥 돌려가지고 나오는 대로 그냥 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세금 몇 퍼센트 요거를 숙지하고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접 그걸 알아보세요. 그냥 대략적으로 저 정도 연봉을 받으면 한 32% 정도 되겠네요. 32%. 자, 그 정도를 이제 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소득세가 연방 소득세를 이렇게 내는데, 자, 그러니까 연방 소득세랑 주 소득세를 세금으로 재야겠죠. 근데 어떤 주들은 소득세를 안 내는 주가 있어요. 그럼 그 주는 연방 소득세만 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연방 소득세가 세만 내고 주 소득세를 안 내는 주로 이사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근데 대신에 이제 캘리포니아나 실리콘밸리 같은 지역들은 주 소득세를 내야 되는 곳이고 물가도 비싸기 때문에 기본 연봉을 많이 주죠.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어요. 어쨌든 이걸 다 계산해 보면은 본인의 대략적인 연봉을 가늠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실력에 따라서 한 5년 정도 일했을 경우 5년 정도의 평균적인 실력이 있다라는 가정이고요. 이거보다 못 받을 수도 있고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은요, 그냥 연차 찼다고 해서 뭐 짬밥이 얼마 됐다고 해서 그냥 연봉 주는 나라가 아닙니다. 오로지 인터뷰를 패스해서 인터뷰를 통과해서 인터뷰 점수로 연봉이 결정되고, 또 다니면서 매년 퍼포먼스대로 연봉이 오르고 내리고 해고되고 승진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냉정해요. 냉정하게 실력제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미국 회사의 연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본인이 뭐 대출을 받을 때나 아니면 뭐 카드를 신청할 때나
아니면 대외적으로 내 연봉은 얼마다 이렇게 말해야 될 때가 있어요. 뭐 집을 사야 될 때나. 자, 그러면 이런 미국 그 연봉 시스템 속에서 내 연봉이 얼마다라고 말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매년 실제로 자기에게 1년간 세금 보고 시 보고되는 총 세전 연봉이 결국엔 나의 연봉이 되는 거죠. 자,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제가 베이스가 얼마나 그랬죠? 베이스가 165K라고 했어요. 165K. 자, 그 사람의 첫 해 연봉을 한번 계산해 봅시다. 첫 해. 자, 165K에다가 20% 보너스니까 165에다가 20%를 곱해보면은 33K가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입사 사인온 보너스를 35K를 준다고 했어요. 그쵸? 35K. 그리고 입사 주식으로, 입사 RSU로 120K를 준다고 했는데, 자, 120K를 한 번에 일시불로 다 주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되면 어떤 부작용이 발생하냐면, 그것만 먹고 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먹고 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거를 4년간 나눠서 줍니다. 그러니까 120K를 4년간 매년 30K씩 논아주는 거예요. RSU 주식을. 자, 그럼 우리가 첫 해 연봉으로 예상할 수 있는 건 얼마죠? 이걸 다 더해보면 이제 첫 해 연봉으로 세전 연봉이 나옵니다. 자, 263K가 첫 해 연봉이 되겠어요. 자, 그럼 두 번째 해 연봉을 한번 계산해보죠. 두 번째 해. 자, 이번엔 165K가 또 베이스겠지만 사실 전년도에 비해서 약간 올라요. 그래서 여기다가 플러스 뭐 한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뭐 1%에서 3% 정도 가만히만 있어도 오르는 기본 연봉, 그 물가에 맞춰서 오르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지금 고려하지 말아 봅시다. 그냥 알파라고만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또 연간 보너스 20%를 생각하면은 뭐 대략 33K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번엔 두 번째 해에 해당하는 입사 RSU 30K를 주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해에는 사인온 보너스가 없어요. 이 35K는 첫 해 그 오퍼레터에 사인하는 순간만 주는 거기 때문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 대신에 두 번째 해부터는 그냥 매년 회사에서 주는 RSU가 있어요. 뭐 이거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30K 받았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해의 연봉은 얼마가 될까요? 자, 다 더해보면은 258K가 되죠. 자, 그런데 이 매년간 약간씩 오르는 이 알파를 계산하면 뭐 비슷하게 됩니다. 첫 해나 두 번째나. 자, 세 번째는 어떻게 될까요? 비슷하겠죠. 또 165K에 33K 더하고 30K 더하면 또 비슷하겠죠. 세 번째 해도. 자, 네 번째 해도 비슷합니다. 자, 근데 다섯 번째 해부터 연봉이 30K가 떨어져요. 왜 그럴까요? 바로 요것 때문에 그럽니다. 이 4년간 나눠서 주는 이 RSU, 입사할 때 받는 RSU가 4년까지만 주고 5년 차부터는 없겠죠. 그래서 자세히 보면은 미국 직장인들이 한 5년째 되는 해에 이직을 많이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면 평소보다 30K 정도 연봉이 떨어졌기 때문에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기본봉 인상을 안 해주면은 5년째 해에 많이 이직을 해서 다른 회사 가서 또 인터뷰 보고 사인업 보너스 받고 입사 RSU 받고 그리고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5년째 되는 해에 이직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미국의 연봉 시스템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미국의 어떤 제도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려 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